얼마 전에 그 김종수님께서 삼성전기 분석도 부탁했는데요. 한동안 미루다가 보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고 삼성전기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한번 종목을 요약해 봐야겠다 생각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 다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고요. 최근에 조회 공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도 있었습니다. 6월 달에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5조 수주했다.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바로 6월 9일 날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미루다가 9월 2일 날에는 협의 중에 있지만 비공개로 하고 아직 미확정이다 해서 향후에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사실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뭐 얼마다, 기간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공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긍정적인 이슈는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 등 전자제품 부품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등 광학통신 솔루션, 그다음에 고밀도 회로기판, 반도체 패키지 솔루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을 보면 컴포넌트, 그러니까 MLCC 쪽이 46.71% 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등 광학통신 솔루션이 32.47%, 그다음 패키지 솔루션 반도체 패키지판이 약 20.82% 매출이 골고루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익 기준으로 보면 컴포넌트 쪽이 62%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솔루션이 29%로 상대적으로 높고요. 카메라 모듈 쪽은 8%로 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패키지 솔루션 쪽은 지금 29%인데 작년에 뭐 약 17%였고 재작년에 약 20%였기 때문에 최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이익 비중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요 판매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로 전체 매출의 약 32.2%를 계열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현황만 잠깐 보면요. MLCC 등 컴포넌트 쪽은 시장 점유율은 25%고요. 이 회사는 초소형 MLCC 등 초고용량 제품 등 지속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여 주도권 경쟁 및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쪽 신규 시장도 진입을 강화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은 시장 점유율은 13%고요. 작년, 재작년 12%, 11%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장용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를 통해서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패키지 솔루션은 시장 점유율은 29%고요. 역시 작년 26%, 재작년 25% 대비 시장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패키지 비판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고부가 제품 위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요. 특히 뭐 전자제품의 고기능 경박 단소화, 그러니까 가볍고 작아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회사의 공장 가동률을 잠깐 보면요. 컴포넌트 쪽 MLC 쪽은 74%,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은 58%,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판은 99%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는 이 패키지 솔루션 쪽이 99%로 거의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에 따라서 보면은 시설 투자도 2022년 시설 투자가 패키지 솔루션 쪽이 큽니다. 2,8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증설이 끝나건 이후에는 이쪽 비중이 많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면 카메라 모듈 쪽은 공장 가동률이 58%이기 때문에 테슬라 쪽 수주를 받더라도 어 추가로 증설 없이도 당장은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판매가 및 원재료 가격 동향 보면요. 사업 보고서상에서 얘기한 거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MLCC 판매가는 약 30.7% 상승했고요. 반면에 원재료의 부분은 약 8.9% 하락했습니다. 마진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7.6% 하락했고 원재료인 센서 IC는 5.5% 하락해서 둘 다 같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14% 상승했는데 부품 가격은 약 8.8% 상승했다. 그래서 가장 특이한 거는 MLCC 이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크게 부담이 없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나 환율 동향에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도 금리 상승 시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약 1% 상승할 때 약 72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US 달러 상승할 때는 213억 증가, 5% 상승 시, 엔화 약세 시에는 19억 원 증가해서 당사 기준으로는 현재 환율 동향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11만 2천 원이고요. 시가총액은 8조 3,657억 원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연초에 약 20만 원 가까이 있었는데요. 연초 대비로 약 44% 급락한 모습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14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한 달 동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주요 가격대가 14만 원, 15만 원대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었는데요. 지금 300일 이평선도 하향 추세가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지만 이격도가 커서 시장이 좀 안정하면서 반등할 시에는 14만 원, 15만 원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급 동향인데요. 수급 동향도 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연초 이후에 수급 보면 외국인도 계속 하향 추세고 기관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기관이 약 52만 주 연초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약 63만 주 누적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겠는데요. 보면은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약 5조 원대에서 약 7조 원대 사이에서 가격 매출이 변동이 좀 있었고요. 202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제품 판매 호조가 컸었고요. 그래서 매출이 약 10조 원에 근접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2022년, 23년도에는 예상으로는 뭐 10조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요 숫자보다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올해하고 내년에 성장은 좀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적게는 200억대, 많게는 1조 원 가까이 순이익이 났었고요. 2021년도에는 1조 5천억 정도의 높은 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도 1조 5천억 이상의 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숫자는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올해보다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올해하고 내년은 성장이 정체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올해 상반기 실적만 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조 723억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7,70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8% 증가한 모습입니다. 대차 대조표도 잠깐 보면 유동자산이 약 5조 1천억 원이고요. 현금이 1조 1,600억 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5조 6천억이고요. 총 부채는 3조 2천억, 자기자본은 7조 4,200억입니다. 그래서 PBR로는 1.03배로 과도하게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 싼 주식이죠. 대형주인데. 그 요약하면 당사는 MLCC 등에서 영업이익률이 확대되고 있고 패키지 솔루션에서도 공급 부족이 발생한 등 현재 영업 현황은 긍정적이지만 2021년 호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도 약합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로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테슬라형 카메라 모듈 수주, 물론 금액과 기간이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들이 남아 있어서 향후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동참하면서 성장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